남자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늙는다. 하나는 살면서 늙는 것이고 하나는 버티면서 늙는 것이다. 나는 후자였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다. 그게 문제라는 걸 몰랐다. 버티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참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다. 드러내지 않는 게 어른인 거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나를 50년 동안 방 안에 가뒀다.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나는 김재훈이다. 53이다. 지감은 부장이다. 25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다. 아파트는 30평이다. 차는 중형 세단이다. 이것이 내 소개다. 이상하게도 이 소개에 내가 없다.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가 없다. 직함과 나이와 가족과 집과 차. 그것들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이 50이 넘은 남자한테 꿈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뭘 원하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냥 살아가고 있냐고, 버티고 있냐고.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나도 그 질문에 익숙해져 있었다. 회사에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다. 시키는 일보다 더 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상사한테 대든 적이 없었다. 불합리한 일도 참았다. 그게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25년이 지났다. 부장이 됐다. 그게 25년의 결과였다. 후배들이 나를 성실하다고 했다. 믿음직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게 왜인지 오래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성실한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성실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집에서 나는 좋은 남편이었다.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주말에 청소를 도왔다. 아들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불만스럽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뭐가 재미있어? 나는 대답을 못했다. 재미있는 게 뭔지 몰랐다. 그냥 다 비슷비슷해. 아내가 한참 나를 보다가 말했다. 그게 문제야.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렸다. 그게 문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53 되던 해봄이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고가 났다. 나는 대상이 아니었다. 아직 부장이었고 나이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팀 과장이 신청했다. 나보다 6살 어린 녀석이었다. 왜 나가려고 해? 형, 저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뭔데? 카페요. 작은 거. 아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나가서 카페를 해? 그 녀석이 나를 봤다. 형은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 저는 10년 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10년 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10년 후의 나를 생각했다. 63. 회사에 있을 수 없는 나이였다. 그때쯤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 뭘 원할까?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무서웠다. 그 녀석이 나간 다음 날 나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왔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왜 회사를 다니는가? 처음엔 당연한 질문 같았다. 먹고 살려고, 가족을 위해서. 그게 답이었다. 그런데 그 답이 너무 오래된 답이었다. 아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다. 집 대출은 거의 다 갚았다.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뭘 위해 다니는 건가? 습관. 그게 가장 정직한 답이었다. 습관으로 다니고 있었다. 그 사실이 새벽 2시에 천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다. 30년 만에 모이는 거였다. 나는 원래 안 가려 했다. 그런 모임이 불편했다. 잘된 놈들 자랑 듣고 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내가 말했다. 가봐. 오랜만이잖아. 억지로 갔다. 30명쯤 됐다. 50대 초중반의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풀렸다. 그 중에 정민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그냥 평범한 녀석이었다.
성적도 중간, 특기도 없고 조용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너 요즘 뭐 해? 내가 물었다. 농사지어. 농사? 응. 귀농했어. 4년 됐다. 왜? 하고 싶어서. 그게 다야? 응. 나는 그 단순한 대답이 이상했다. 수입은? 처음 2년은 거의 없었어. 지금은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면 어느 정도야? 직장 다닐 때보다 적어. 그럼 왜 해? 정민이가 나를 봤다. 재훈아, 너는 지금 뭐가 재미있어? 아내가 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또 대답하지 못했다. 정민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지 알아. 그게 좋아.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지 알아. 그 말이 박혔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나는 혼자 걸었다. 대리기사 부르는 대신 지하철을 탔다. 1시간 넘게 걸렸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뭘 아는가? 출근해야 한다는 것, 회의가 있다는 것,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없었다. 해야 해서 하는 것들만 있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오래 있었다. 그러다가 혼자 노트를 꺼냈다. 회사에서 쓰는 업무 수첩이었다. 빈 페이지를 열고 썼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래 멈췄다. 생각이 안 났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떠올랐다. 그게 충격이었다. 쉰셋 먹은 남자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른다는 게. 억지로 써봤다. 여행, 그냥 쉬는 거 아닌가. 골프, 회사 사람들이랑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치는 건가? 낚시, 한 번 가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책, 마지막으로 책 읽은 게 언제더라. 나는 그 목록이 비어있다는 것보다 목록을 채우려는데 자꾸 남들 시선이 들어온다는 게 더 이상했다. 이게 창피한 건가? 저게 나이에 맞는 건가? 이걸 하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꾸 끼어들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가둔 방의 벽이 뭔지. 남의 시선이었다. 나는 남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방 안에서 50년을 살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열었다. 뭔가 쳤다. 목공. 왜 목공인지 몰랐다. 그냥 그 단어가 떠올랐다. 영상이 나왔다. 한 남자가 나무를 깎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그러다가 작은 의자 하나가 완성됐다. 나는 그 영상을 3번 봤다.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지하철이 회사역을 지나쳤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 역에서 내려 되돌아왔다. 그날부터 나는 목공 영상을 찾아봤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퇴근 후 잠들기 전에 나무를 다루는 것, 뭔가를 만드는 것, 내 손으로 형태가 없던 것에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게 왜 좋은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졌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이 그걸 보는 동안만큼은 잠잠해졌다. 한 달쯤 영상만 보다가 어느 날 검색했다. 목공 원데이 클래스 서울. 여러 개가 나왔다. 나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목공 배우러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닌가. 거기 가면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혼자 가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이 또 끼어들었다. 나는 그 생각들을 보면서 웃었다. 또 방 안에 있는 거구나. 예약 버튼을 눌렀다. 원데이 클래스에 갔다. 강사는 40대 초반 남자였다. 수강생은 나 포함 6명이었다. 20대의 여자 2, 30대 커플, 40대 여자, 그리고 나.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 어색했다. 그런데 나무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어색함이 사라졌다. 강사가 말했다. 나무는 솔직해요. 대충 하면 대충 나오고 정성 들이면 정성 들인 게 나와요. 거짓말을 못해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나무는 솔직하다. 사람과 다르게. 처음 만든 건 작은 선반이었다. 못생겼다.
수평이 안 맞고 사포질이 덜 됐고 마감이 고르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가져왔을 때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만든 거야? 응. 직접. 응. 아내가 그 선반을 한참 봤다. 거실에 놓자. 못생겼는데 당신이 만든 거잖아. 그 선반이 거실에 놓였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선반을 봤다. 못생겼지만 내 것이었다. 내 손으로 만든 것. 그게 25년 직장 생활에서 받은 어떤 상패보다 좋았다. 목공 클래스를 계속 다녔다. 원데이가 끝나고 정규 클래스를 등록했다. 한 달에 8번. 토요일마다 갔다. 처음엔 아내가 물었다. 골프도 안 치던 사람이 목공은 왜 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응. 그냥. 아내가 더 묻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짧은 대화가 뭔가를 바꾼 것 같았다.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하고 싶어서. 그 이유면 충분했다. 그 사실을 53세 처음 알았다. 목공을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회사에서 달라진 게 없는데 회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엔 회사가 전부였다.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했고 상사 눈치를 보는 게 당연했고 불합리한 것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요일에 나무를 깎고 나면 월요일에 회사가 다르게 느껴졌다. 회사가 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회사 밖에서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 작은 차이가 회사에서의 나를 바꿨다. 예전엔 상사가 불합리한 말을 하면 속에서 뭔가가 끓었는데 참았다. 지금은 그냥 피요한 말만 했다. 그 방식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상사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상하게 남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다. 아들이 어느 날 작업실 구경을 왔다. 목공 클래스가 끝나고 거기서 더 하고 싶어서 작은 공방에 멤버십을 끊었다. 주말마다 거기 가서 혼자 만들었다. 아들이 구경하다가 물었다. 아버지 재미있어요? 응. 뭐가 재미있어요? 나는 생각해봤다. 만들고 나서 내 거라는 게 그냥 사면 되잖아요. 사면 남의 거야. 내가 만들면 내 거지. 아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해봐. 아들한테 대패질을 가르쳤다. 그날 아들과 나는 2시간을 같이 있었다. 그게 아들과 가장 길게 같이 있어 본 시간이었다. 30살 가까이 된 아들과 나무 한 조각 때문에 목공을 시작하고 6달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다. 작은 원목 트레이였다. 공방 멤버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보라고 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쓸 줄 몰랐다. 그 멤버가 대신 올려줬다. 사흘 만에 구매 문의가 왔다. 3만 원. 내가 만든 것의 값이 3만 원이었다. 회사 월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3만 원이 이상하게 달랐다. 내가 만든 것의 값이었다. 내 시간과 내 손이 만든 것의 값. 그게 월급과 달랐다. 월급은 내가 쓴 시간의 값이었다. 이 3만 원은 내가 만든 것의 값이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직접 배웠다. 아내한테 물어봤다. 아내가 가르쳐줬다. 내가 만든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팔로워가 없었다. 조회수도 없었다. 그냥 올렸다.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겼다. 팔로워 200명. 그게 대단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200명이 내 것을 보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좋았다. 공방 원장이 어느 날 말했다. 재훈 씨, 강습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제가요? 실력이 됩니다. 입문자한테 기초 가르치는 거요. 저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입문자 가르치면 더 잘 설명해요. 너무 잘 알면 당연한 게 많아져서 설명을 못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남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것. 25년 회사 생활에서 후배들한테 업무를 가르친 적은 있었다. 그런데 그건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건 달랐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남한테 가르치는 것. 첫 학습은 떨렸다. 입문자 4명이었다. 30대 2명, 40대 하나, 50대 하나. 나는 내가 처음 배울 때 뭐가 어려웠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르쳤다. 2시간이 끝나고 수강생 중 50대 남자가 말했다. 설명이 쉬웠어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5년 회사 생활에서 들은 어떤 칭찬보다 컸다. 그의 연말이었다.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났다. 나는 지방 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전형적인 밀어내기였다. 부장 나이에 지방 발령은 그냥 나가라는 신호였다. 예전에 나였으면 무너졌을 것이다. 25년을 다닌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버텨볼까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발령 문서를 보면서 이상하게 차분했다. 아,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내한테 말했다. 나 희망퇴직 낼까? 아내가 나를 봤다. 갑자기? 지방 발령 났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나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목공? 응. 아내가 한참 나를 봤다. 먹고 살 수 있어?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해보고 싶어. 아내가 창밖을 봤다. 오래 보다가 말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한마디를 25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희망퇴직서를 냈다. 25년이 끝났다. 마지막 날 책상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홀가분했다. 그게 맞는 감정인지 틀린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후배들이 밥을 사줬다. 한 후배가 말했다. 부장님, 솔직히 요즘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사람 같아졌어요. 우리 다 웃었다. 그게 가장 좋은 인사말이었다.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이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었다. 몸이 출근하려고 했다.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그 몸을 공방으로 끌고 갔다. 매일 아침 공방에 갔다. 오전에 만들었다. 오후에 강습이 있으면 가르쳤다. 없으면 더 만들었다. 1년이 지났다. 수입이 생겼다. 퇴직 전 월급의 절반이 안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덜 쓰게 됐다. 예전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를 사거나 먹거나 했다. 지금은 스트레스가 달라졌다. 나무가 안 깎아지는 스트레스, 완성도가 안 나오는 스트레스. 그건 만들면서 해결됐다. 돈이 줄었는데 만족이 늘었다.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나중엔 이해됐다. 돈으로 사는 만족은 채워져도 또 비었다. 내가 만든 것의 만족은 비워지지 않았다. 아들이 어느 날 말했다. 아버지, 저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요리요. 근데 취업해야 하니까. 나는 아들을 봤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게 직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 안 돼도 해. 나처럼 나중에 하면 늦어. 아버지는 늦지 않았잖아요. 늦지 않았는데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들이 웃었다. 그럼 저는 지금 할게요. 그래라. 그 대화가 5분도 안 됐는데 내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 것 같았다. 지금 나는 56이다. 공방을 차렸다. 작다. 직원은 없다. 혼자 한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구독자가 많지 않다. 그래도 올린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다. 생활은 예전보다 단순하다. 행복은 예전보다 크다. 그 방정식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 어느 날 지인이 물었다. 퇴직하고 후회 안 해? 나는 생각해봤다. 후회, 가끔은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아내가 고생하는 게 보일 때, 동창들 모임에서 아직 회사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엔 흔들린다. 가끔은 흔들려. 그럼 힘들겠다. 흔들리는 거랑 후회하는 거랑 달라. 지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봤다. 흔들려도 여기 있고 싶어. 그게 후회가 없다는 거야. 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만들지 생각한다. 정민이가 말한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지 알아. 이제 나도 안다. 그게 이렇게 단순한 건데 50까지 몰랐다. 50년을 방 안에서 살았다.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 열면 됐는데, 열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다. 아니면 알았는데 무서웠던 거다. 두려움이 만든 방이었다. 남들 시선이 쌓아 올린 벽이었다. 그 방에서 나와보니까 공기가 달랐다. 바깥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도 방 안에 있지 않은가?
문이 잠겨 있는가? 아니면 열면 되는데 안 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이가 많다는 것,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는 것, 남들이 뭐라 할 것 같다는 것. 그게 방의 벽이다. 그 벽은 생각보다 얇다. 밀면 열린다. 나는 53세 열었다. 당신은 지금 열어도 된다. 문이 열린다. 바깥에 공기가 있다. 그게 삶이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것.